자, 금쟁이. 자, 금쟁이도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정말 나온다면 꼭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금쟁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 다 해서 7개. 자, 먼저 1학년 1반에 4개. 나중에 이제 매매, 그리고 알면 초과해서 판단하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거기까지 해서 얼마? 1학년 1반. 자, 거기다 이제 3학년 2반이었습니다. 자, 이 법상 최고형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3년야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자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투기 조장 아주 싫어합니다. 탈세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 종류입니다. 그리고 손해 입히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서를. 자, 두 번째입니다. 직접 쌍방한테 여기다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뭐 하면 투기를 하면은 무거운 형벌 해서 이제 3학년 2반에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냈었다. 26회도 냈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형벌 구분도 좀 잘 해놓으시고요. 3학년 2반 그리고 1학년 1반. 자, 금쟁이는 정말 다양하게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문이 몇 번째 조문입니까? 33조. 정말 삼삼하게 얻어 터집니다. 7개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 말아라. 여기는 개업 공인자 등이니까 누구도요 소속도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임원도 사원도 모두 다 금쟁에 해당되면 어디라고요? 교도소를 보내겠습니다. 표를 달아주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요.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정말 나중에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검찰청에 등장하셔야 됩니다. 생정 안 가도 되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금쟁이도 꼭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 3개값, 별표 3개값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만연이라 등을 꼭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뒤쪽에 등을 우리말은 끝까지 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등이면 중개보조원이 됐건 소속 공인중개사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뭐 대표자가 됐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등에 뭐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교도소 보내겠습니다. 자, 금쟁입니다. 괜히 또 시험 문제가 고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임원 사원도 모두 해당됩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돼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33조에 정말 규정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1번부터. 자, 첫 번째 중개 대상을 우리 저 앞에서 보셨네요. 중개 대상물이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정말 토지, 건물. 토지 없으면 건물도 없고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랍니까?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뭐 한 번 정도 사는 거야 문제 없고 내 집 사는 거야 문제 없고 자, 그것도 이제 매도 매수할 때 직접 사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사면은 괜찮습니다. 내 사무소에 오지 않는 사람. 자, 대신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매매업 풀려고 했었다가 아직은 대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물에 뭐라고요?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정말 계속 사고 팔고 매도와 그리고 매수인데 밥 먹듯이 하면 업은 좀 되셨을 겁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그렇게 업되면 매매하겠습니다. 1학년 일반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정말 여기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가 매매업 그랬죠. 그럼 임대차업 그리고 교환업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여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의하실 게 이제 임대차. 여기 매매만이니까 임대차를 업을 했을 때, 나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차를 업을 했다. 물론 이제 찾아오신 분한테 세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거 매매라고 했습니다. 교환업. 규정이 없습니다. 교환업은 뭐는 아니다. 요거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 3학년 2반에 1학년 1반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매를 업을 했을 때만 여기서 요것만 매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매매업 외에는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분양업이나 관리업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법인은 문제가 되겠지만 금쟁이는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매매 알면인데 알면은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무등록입니다. 우리 시중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등록으로 뭐하는 중개업을 한다는 것을 뻔히 뭐하면서 알면서도 이 알면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요? 알면서 이렇게 알면서입니다. 알면서도 뭐를 중개를 의뢰받거나 주고받는 모습이랍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뭐를 명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의를 뭐 할도록 이용토로 명의를 바로 이제 뭐를 이용토로 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무등록하고 뭐해서는 협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준다 보니까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내 명의 써봐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준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알면서였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경우도 금쟁에 해당할 거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그럴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면 그게입니다. 물론 이제 모른다고 우겨봐야 정말 나중에 알면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면 금쟁이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정말 몰랐을 때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협조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무등록이 물건 준 데도 안 받고 명의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바닥이 재미없다고 청산하고 떠날 겁니다. 거기 때문에 무등록과는 협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체도 하지 마십시오.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눈도 맞추지 마십시오. 고술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초과해서 보수 받는 경우 정말 많을 건데요. 뭐를요? 중개 보수를 그리고 뭐를요? 중개 보수나 그리고 실비를 실비를 뭐 한다고요? 초과하여 그입니다. 초과해서 그래서 이제 매매하면 초과가 나올 겁니다. 초과하여 뭐를 받았다고? 초과하여 금품을. 근데 어떤 경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초과하여 뭐를 받았을 때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품을 이제 보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받을 때도 뭐가 된다고요? 하지 말아라 금쟁이. 큰 문제가 될 거니까 받아서는 안 돼요. 금품을 받는 행위도 여기도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명목이 됐건 받아서는 안 돼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막 쏘일 겁니다. 합의를 받아도 그것도 뭐라고요? 거기도 금쟁이는 뻔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명목이 됐건 들어가면 여기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사례비를 가져왔습니다. 사례비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받았을 때 뭐라고요? 금쟁이에 해당한다. 여기도 금쟁이에 뻔히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과하여 이렇게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초과하여 뭐를요?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수표가 뭐가 됐다고요? 부도 처리가 됐는데, 자, 이거 심합니다. 자, 부도 처리가 됐으면 땡전 한 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도 우리 판례는 금쟁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도 금쟁에 들어간다. 정말 철저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부도 처리가 됐으면 정말 아예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수도 받을 수 아예 없었는데 여기도 금지 행위에 우리 판례는 들어간다고 했지 안 들어간다 X. 아니면 또 초과하여 받았다가 뭐라고요? 반환했습니다. 반환해도 이거 판례가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반환했을 때 돌려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여기도 금쟁이. 여기도 똑같이 금쟁에 해당한다. 정말 철저하게 아주 사전 초전 박살 내겠다. 라고 해서 금쟁에 모두 들어갑니다. 아니면 또 이제 금품 외에 무슨 꼴통품을 받거나 골프채를 받거나 건물을 받거나 자동차를 받거나 모두 다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은 많이 시험 문제는 지금 이제 많이 피하고 있지만요. 여기는 순가 중개 계약. 물론 이제 우리 법에는 순가 중개 계약 이런 게 없으니까요.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내고는 있지만 순가는 통장에다 얼마 넣으십시오. 물건이 아주 크니까요. 통장에다가 얼마 넣고 그리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 초과한 부분을 모두 다 중개 보수로 본다는 겁니다. 물건이 아마 크니까 그럴 겁니다. 여기도 이제 물건이 아주 크니까요. 먼저 갑이란 분이 10억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에다가 10억만 넣어라.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 바르니 우리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얼마를 팔았습니까? 요거 11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요? 지금 통장에다가 10억만 그랬으니까 얼마가 보수가 됐습니까? 여기서 1억 차익이 남았으니까 1억이 바로 자그마치 보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10억에다 우리 곱하면 얼마입니까? 곱해봐야 0.9%, 그래봐야 900만 원밖에 안 나올 건데 자그마치 거의 10배도 넘어갑니다. 1억을 보수로 받았다는 겁니다. 조금 심하면 한 5천만 원, 10억 5천 받았다. 그래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자, 순가 중개기야. 주의하실 게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고 합의만 받지. 이게 목적 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십시오. 자, 무조건 자, 순가 중개계약 체결은 그럴 겁니다. 체결은 위법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체결 자체가 위법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왜 위법이 아닙니까? 왜냐면 이렇게 초과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초과해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한 10억 500밖에 안 받았습니다. 아니면 딱 10억 900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수는 초과하여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가중개계약 체결을 위법이다. 그러면 X요. 자, 대신에 이제 초과에 정말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방처럼 정말 1억을 받거나 아니면 또 5천을 법정 보수가 900인데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초과하여 받았을 때는 여기 결과가 이제 초과하여 받았다 그럽니다. 초과하여 목적 달성했다.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문장이 이렇게 나온지 체결 아직은 안 받았잖아요. 받아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금쟁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초과하여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학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문장을 잘 봐야 되겠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 이제 중개 의뢰는 판단을 거치는 거. 자, 우리 앞에 이제 법정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언행, 자, 거짓말을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놓고요. 거짓된 언행. 그 밖에 이제 방법으로 중개의뢰는 뭐를요? 중개의뢰는 판단을 걸쳐놨습니다. 거짓말해서 중개의뢰는 뭐를 판단을 걸쳐놨을 때 중개의뢰인의 뭐를 판단을 중요한 문장은 요 판단입니다. 판단은 뭐 해놨다? 판단을 걸쳤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뭐를 거래를 안 했을 건데 바로 판단을 걸쳐서 거짓말 때문에 걸쳐서 안 할 거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도 뭐에 금쟁에 해당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주 엉뚱한 소리에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여기도 이제 금쟁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거짓된 언행 등에서 여기는 아예 금액 자체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금액을 뭐하고 속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 2억 정도로 나왔는데 괜히 또 얼마에 나왔다 2억 1천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속였을 겁니다. 2억 1천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억은 매도인 주고 나중에 1천만 원은 우리 개업공사가 보수를 챙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속이고 그리고 거래했을 때 여기도 이제 판단을 거쳐놨습니다. 왜 판단을 거쳤습니까? 2억에 나왔으면 2억에 샀지 2억 1천까지는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개 의뢰는 판단을 그르쳤다. 자, 이런 판례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여기도 뭐다 금쟁에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면 또 현금하기도 어려운 임야를 당장 팔아줄게요. 비싼 값에 팔아줄게요.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팔아주지 못하면 거기도 금쟁에 해당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가 이렇게 어려운 현금화가 정말 어려운 그리고 임야를 그리고 이제 금방 팔아준다고 팔아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매도가 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금쟁에 해당한다. 자, 세 번째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가 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송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하자가 있고요. 아니면 물건에 정말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뭐하고 아예 숨기고 요 소리가 이제 숨긴다는 소리입니다. 숨기고 그 후에 거래를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는 금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자를 숨기니까 그게 거짓말이나 다름없더라는 겁니다. 적극이 되건 소극이 되건 모두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금쟁에 해당돼서 결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년이나 징역이나 그리고 1천만 원의 벌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일반에 뭐 한다고요?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따져보니까 매매 알면 초과판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매매
그리고 알면 나중에 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초과, 자,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뭐 있다고요? 초과해서 판단한다. 딱 정확하게 매매 알면 초과판다. 얼마? 1학년 1반. 이 형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바로 내고 있어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커졌습니다. 금쟁이가 이제 여기는 3학년 2반과. 다섯 번째는 이제 요 다섯 번째부터는 3학년 2반과입니다. 요건 벌써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법상 최고형. 자, 먼저 첫 번째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자, 증서를 뭐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매매 교환 등을 중개를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증서가 투기를 조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뭐라고요? 매체입니다. 투기 조장을 하실 겁니까? 입니다. 증서 등이 뭐 둘입니다. 중개를 하거나 중개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을 했을 때 여기도 이제 통장 사고 팔고 아주 재밌게 많이 쓰셨을 겁니다. 아까는 그냥 중개대사물의 매매업 첫 번째는 여기는 증서입니다. 증서의 매매업이니까 여기는 3학년 2반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렵니다. 나중에 이제 요 증서가 이제 뭔지 우리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그래서 공법 배우실 건데 청약통장 같은 게 바로 증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환, 바꿀 수 있는 뭐 사채. 요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프리미엄 잔뜩 뜨고도 아예 사오려고 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돼요. 자, 세 번째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당첨 청약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도시개발법 배우실 겁니다. 이주 그리고 대체 그리고 대상자 뭐라고요? 대상자 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공법 배우실 때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니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대상자 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인서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게 프리미엄 받고 자꾸 굴러다니면 여기도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속칭 딱지도 문제가 될 거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증서다. 아무리 봐도 토지 상환 사채는 없네요. 채권은 그거는 토지 주고 토지 받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주택은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증서중개도 정말 3학년 2반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말 시험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여섯 번째 꼭 중개 의뢰인과 합니다. 중개 의뢰인 다른 사람은 문제 삼지 않을게.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과 뭐 있다고요?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를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 뭐를요? 쌍방을 대리했을 때 쌍방을 몽땅 다 뭐 했을 때 대리를 했을 때 얘는 여기는 금쟁에 해당될 거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먼저 중개의뢰인이 판다고 하니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가 살게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게 자기 거래니까 자기 유리할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를 입힙니까? 손해를 입혀요. 자, 이 손해를 입히니까 그 손해 때문에 3학년 2반으로 이 손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손해 때문에 3학년 2반의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 대리는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받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누구하고 속여서 나중에 짜서 속여볼까 손에 입힐까 라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쌍방울 몽땅 대리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우리 직접거래는 당연히 금쟁인데 직접거래는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직접거래 금쟁이 맞지만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꼭 비교하십시오. 입니다. 자, 비교하실 게 여기 이제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 집에 왔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통했는데도 금쟁에 해당되느냐? 그럼 직접거래냐입니다. 간접 거래죠. 한 달이 거쳤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뭐를요? 여기는 거래를 통해서 됩니다. 자, 이런 거래를 통하면 여기는 무슨 거래다? 이거는 간접 거래니까 우리 간접 거래는 금쟁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금쟁에 해당한다 그럴 겁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쌍방대리는 금정이 들어갑니다. 쌍방대리는 여기는 쌍방대리 말고 금정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비교하세요. 그냥 비교할 때 이제 그러면 일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 자, 일방대리는 금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매도인만 대리 그리고 매수인만 대리 한 사람만 대리 그러면 상대방은 일방대리니까 그때는 여기 이제 결정할 수가 있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매도인만 대리했다. 매도인만 이렇게 대리하면은 누구 매수인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 본인이 얼마든지 여기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금정에 해당해 왔네요. 안 한다는 겁니다. 쌍방한테 모두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혼자서 단독으로 다 결정할 수 있었을 때 거기서 손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긴 괜찮아요. 손해 입힐 일이 없어요. 일방대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아니다. 여기는 금지 행위가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야지. 여기도 금쟁이다.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매도인만 대리는데 금쟁이 아닙니다. 매수인만 대리는데 금쟁이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본인이 판단 안 되니까요. 여기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시렵니다. 자, 7번째도 여기도 이제 조금 두 번째 정도로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는 많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탈세 투기 조작. 자, 먼저 첫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정말 세금을 안 내려고 중간 생략 등기나 아니면 모두 생략 등기 앞부터 먼저 생략하는 등기 안 된다는 겁니다. 탈세 조작 하려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부동산 뭐를 투기를 분양과 관련이 있는 거입니다. 바로 전매가 안 되는데 뭐를 투기를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조장하는 행위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탈세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매 차익을 꼭 요소리만 합니다. 전매 차익을 만약에 얻지 못했을 때 에도 금쟁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입니다. 여기도 금쟁이에 들어가요. 목적 달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예 않습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금쟁이 여기는 해당한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탈세만 조장해도 투기만 조장해도 목적 달성 못해도 이렇게 차익이 없어도 꼼짝 말아라. 3학년 2반으로 꼼짝 말아라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제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7번 탈세 투기 조장에 그리고 손해 입히니까 얼마라고요? 여기는 3년이냐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3학년 그리고 2천만 원입니다. 형벌을 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금쟁이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건 아예 없습니다. 자, 금쟁이는 뭐라고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그럴 겁니다. 등록 취소 줄을 막아버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여기는 절대적은 아니에요. 웬만한 금쟁이 봐줘야 되잖아요. 겁니다. 3년 동안 영어 못하게 하면 너무 가혹해요. 개체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재까지도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자, 금쟁이 몇 개? 금쟁이는 7개. 점검만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3조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렸을 때 정말 업됐을 건데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입니다. 근데 뭐가 된다고? 업되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로? 1학년 일반으로 매매해오게입니다. 대신에 매매업만 문제가 되지 임대차 업이나 그리고 교환업이나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그다음 이제 우리 분양권도 중개사물에 해당하니까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권 자체가 건물이니까 건물을 계속 사고 팔았다 금쟁에 당연히 들어가겠잖아요. 대신에 이제 임대차 업 그리고 교환업 거기는 문제가 없다. 왜요? 대상이 아니니까 기억하시렵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이제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대업, 분양 대행, 경업 같은 것은 그거는 전혀 금쟁이가 아니고입니다. 매매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매매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간단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냥 자기 위해서 하나 정도 사는 거 업은 아니니까 괜찮고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바로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사면은 딱 한 번이라도 바로 직접 거래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업이 아니라도
그래서 내 사무소에 찾아오신 분 꼭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판례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나오죠. 여기는 등록 취소 될 수 있고 대신에 업무정지 내려줄 수 있고 계입니다. 별표도 업무정지는 6개월이고 그리고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론 위반 그러면 X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개설 등록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무등록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알면에다가 꼭 동그라미 씨가요. 먼저 모르면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니다. 알면서도 중개 의뢰를 받거나 이제 협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받거나 그리고 명의를 이용토록 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1학년 반에 여기도 입학시킬 거야 게임입니다. 자, 그래야 이제 그 무등록 협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니까 이 바닥을 청산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생각을 법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등록은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눈도 마주치지 마십시오. 괜히 나중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1학년 바로 문을 닫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로 1번, 2번 이렇게 중개를 받고 세 번째는 명의를 이용토록 하고 제재는 여기도 등록 취소는 할 수 있고 업무정지도 내려질 수 있고 자, 운 좋으면 둘 다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까요. 이 형벌은 피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고소장 들어갈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례나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될건 뭐를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품을 받는 행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금쟁이로 보겠다. 그럼 이제 어떤 행위가 금쟁에 해당될 건지 판례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줄에 이제 실비, 뭐 중개보수 외에 실비는 따로 받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아니면 못 받을 걸 더 받게 되면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초과 금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고비 등의 명목 그래도 금쟁이 큰 문제가 되니까 받지 마세요. 바로 두 번째 나왔네. 니은번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1,0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중개보수는 500인데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도 처리 다음날 갔더니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땡전 한 푼도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500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여기서만큼은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협박을 해서 초과 보수를 받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그냥 안 주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뜯어내는 것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2번처럼 아예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좋게 받았습니다. 그건 좋은 거니까 금쟁이가 당연히 아니죠. 매도 매수인 유리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니은번에는 상가부장의 대행이나 또는 관리대행 겸업은 중개보수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저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금도 금쟁이는 아닙니다. 거기는 정해진 보수가 없어요. 관행적으로 10%도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어떤 명목이니까요. 정말 현금 아니래도 걸동품이 됐건 생활용품이 됐건 뭐를 받아도 하다 무조건 초과해서 금품 받은 걸로 문제가 돼요. 자, 네 번째 순가중개계약 꼭 주의해 놓으실까요? 자, 먼저 약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결국에 초과하여 받았을 때 목적 달성을 했을 때 거기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무슨 문장이 나오는지를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섣불리 나중에 답을 고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초과해서 받았을 때 스스로 약정 나중에 근데 나중에 지급을 했을 때는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도소 가고 그리고 토해내고 어떤 경우도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이제 유효 무효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은 무효 쪽으로 많이 가니까 초과한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교도소 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많이 여기도 이제 판단을 거쳤다. 이 소리도 많이 나중에 실무 쪽에서 걸리게 될 겁니다.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토지에 건물에 웬만한 것들은 소재 면적 다 지목이 되건 공법이 되건 다 중요한 사항이 돼요.
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판단을 걸치는 거. 거짓된 언행. 자, 그 밖에 방법으로 이제 뭐를요? 중개 의뢰는 판단을 걸쳐놨다는 겁니다. 판단을 가르치는 거. 그렇쳐 놓으면 문제가 대역입니다. 안 샀을 건데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거짓말해서 속여서 어거지로 사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금쟁에 해당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은 이제 거래상의 중요사항, 뭐 그런 것들은 뭐 공법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사실관계, 권리관계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넓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는 판단을 가르치는 사례가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 소리. 그리고 이제 현금화하기 어려운데 금방 팔아줄게요. 자, 그런 소리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업반 이렇게 매도 의뢰 가액을 숨긴 채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했다. 2억에 나왔으면 2억으로 샀을 건데 2억 5천이라고 속이니까 2억 5천을 줬다는 겁니다. 토해내고 교도소 가고 난리가 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이내에 2배로 팔아주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입니다. 물론 팔아주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되면 금쟁이 들어가요. 그리고 개발 계획은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은 들어서지도 않는데 들어선다. 거기도 금쟁에 들어간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한 평가 정도에 그쳤을 때 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런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쪽에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주관적인 그냥 의견이나 평가 정도. 자, 그 정도는 금쟁이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입니다. 자, 세 번째, 판단을 그치게 하는 방법, 유형. 이렇게 적극적인, 소극적인 방법 다시 나눠서 특히 이제 소극적에서는 숨겼다. 얘기를 안 했다. 하자가 있는데 소송 진행 중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자, 그런 것도 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민법 침묵도 사기다. 이런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관련된 책임이 나오죠. 자, 만약에 판단 그르쳐서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돼요. 거기다 이제 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행정상도 나옵니다. 등록 취소. 정말 등록 취소는 3년 동안이나 용 못하고요. 차라리 돈 내는 게 낫습니다. 손에 물어주는 게 낫습니다. 밥상 세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니까요. 제발 좀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해서 매매 알면 초과판다. 몇 학년? 1학년 일반. 이제 3학년 2반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관련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바로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증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몇일까? 앞에 문장 크게는 안 바꿀 겁니다. 증서 등의 뭐를 매매 교환 등을 뭐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개에도 꼭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중개 내가 안 샀다는 겁니다. 나중에 거들기만 해도 금쟁에 들어가요.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면 증서가 뭔지는 아마 주택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도 증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을 확인서 그리고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보금이나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프리미엄 잔뜩 붙어서 넘어가니까 안 된다 하면은 3학년 2반으로 보낼 거야.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증서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양권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 다시 구분되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가지고 있다가 당첨됐고 그리고 사업주체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몇 동 몇 호 호수 지정받아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장래 건물이라는 겁니다. 건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이 문제가 되지 분양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또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세 번째 또 위반의 제재가 나옵니다. 여기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물어줄 거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등록 취소를 받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형벌은 큰일 났습니다.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상 최고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온다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꼭 줄여 놓으셔야 할까요? 매도인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집을 산다고 하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내 집 사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거래니까 어떻게든 유리하게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예의 없이 금쟁이로 3년이나 징역이나 2천만 원이나 벌금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엄청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몽땅 다 모였을 때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수요받아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 매도인하고 짜볼까? 매수인 손해보죠. 나중에 매수인하고 짜서 누구? 매도인을 손해 입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입히건 안 입히건 결과가 나오건 안 나오건 직접 거래 쌍방들은 무조건 사망령 위반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1번에서 직접 거래는 또 이제 여기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도 금쟁이다. 또 그런 문장이 계속 나올 거다. 매년 정말 나올 거다. 그런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쪽을 통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손해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유리했다. 모두 금쟁입니다. 정말 직접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신문에 광고 난 것은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신문을 통해서 본 거지 내 사무소에 찾아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무소 찾아오신 분 우리한테 우리가 살 거라고 아니라고 해서 생각해서 정보 다 털어놨습니다.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나중에 손해를 입히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그리고 신문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거기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개업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는 통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제 네 번째 바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또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지인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설마 속이려고 그리고 거기는 속여도 큰 문제는 안 삼는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쪽에 아래 쭉 판례가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쌍방대리입니다. 매도인한테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쌍방한테 모두 대리권 수여 받아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도 짜게 되니까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손을 입혔거나 안 입혔거나 결과는 보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무겁게 여기는 처벌을 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이네요.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시험 문제가 일방 대리도 금쟁이다. 또 그럴 겁니다. 자, 밑줄을 좀 잘 그으시고요. 일방 대리 금지 행위 X. 시험 문제는 일방 대리도 금쟁이다라고 할 겁니다. 한쪽만 대리하는 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한쪽은 본인이 판단하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는 직접 거래해서 그리고 폭리를 심하게 취하면요. 민법의 103조나 그리고 104조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선량한 분석해야 하면 거기 당연히 무효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리를 행하면 104조 거기도 무효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민법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재 나오죠. 등록 취소 내려줄 수 있고 업무정지도 내려줄 수는 있고 하다 금쟁이는 등록 취소 상대적 업무정지도 여기도 상대적 여기는 이제 형벌은 사망령 위반 3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쪽에 이제 우리 금쟁이가 나오죠. 여기도 시험 문제 과목 두 번째로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탈세 등 주의를 보셔야 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면 지금 세금을 안 내겠다입니다. 갑이 건물 지었는데 갑을 건너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탈세잖아요. 겁니다. 그거 누가 중개하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교도소 가실 분 개업 공인중개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중간 승낙 등기입니다. 자, 먼저 을이 갔는데 을 빼버리고 갑에게서 병으로 아마 이제 중간 승낙 등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을도 병도 있는데 갑에서 정으로 둘을 쏙 빼고 세금 안 내게 이게 바로 탈세 조장이라는 겁니다.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나오죠. 자, 뒤쪽에 이제 그 등기를 하지 않냐는 부동산 인하
자, 뒤쪽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시한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꼭 여기 매매여야 됩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에도 금쟁이 들어가요. 앞쪽에 탈세, 저 끝에 투기 조장, 탈세하고 우리 투기를 박스를 좀 잘 이루시고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 세금 안 내니까, 세금 빼돌리니까. 그래야 세금 걷어서 국가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거, 사람 괜히 그냥 붕 뜨게 만드는 거, 이거는 손해를 많이 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복권처럼 그입니다. 문제를 삼아요. 그다음 이제 가로 1번에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 우리 민법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져. 왜? 실체적인 권리관계 부합하면은, 그리고 세금만 받아 내면 되니까. 나중에 세제만 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효과는 그대로 주는데, 자, 대신에 공법에서 토지걸 허가 구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뭐가 됩니까? 미등기 전매 무효. 그리고 합의가 돼도 무효, 모두 무효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별개로 치고 여기도 3학년 위반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라 이제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정말 줄기차게 물어보니까요. 거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차익이 뭐에도 없어도 그래도 금쟁이 뭐 한다고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이나 뭐 가로 3번째나 그 행위를 쭉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가로 4번째가 이제 여기는 투기를 조장했는데 차익이 있다 없다, 차익이 없다고 해도 뭐라고요?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는 전혀 안 물어봅니다. 자, 그게 가로 4번째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차익 노렸는데 차익을 얻지 못했다. 뭐라고요? 그래도 금쟁이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속을 겁니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X.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해당된다.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탈세 조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단속할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또 제재 나오죠. 등록 취소는 할 수가 있고 업무 정지 내려질 수가 있고 형벌 얼마입니까? 3학년 위반. 아까 봤습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하면 투기를 하면은 얼마라고요? 3학년 위반의 입학입니다. 3년야의 징역.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아래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5회 때 나온 기출문제. 여기서처럼 금쟁이가 아닌 것은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마찬가지로 5번이잖아요. 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방의 중개 의뢰를 대리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이게 바로 일방 대리작입니다. 쌍방 대리 아니다. 한쪽만 대리하면 한쪽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손해 입히지 않는다. 여긴 금쟁이가 아니다. 자, 이런 문제가 단골 문제로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따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금쟁이 한 문제 매년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